안녕하세요, 구디입니다. 지금은 낮 1시 반. 오늘은 경기도 양평으로 여행을 갑니다. 독채 펜션을 하나 잡고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바베큐를 해먹을 예정입니다. 2시간이 채 안 걸리는 엄청 먼 길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러보았습니다. 다양한 먹거리를 팔고 있네요. 옷이나 도자기도 있고 게임존도 있네요. 숙소에 거의 다 도착해 가는데 쌈장을 가져오는 걸 깜빡했다는 걸 알아차리고 급히 지도에서 슈퍼를 찾아서 어느 마을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게 비슷한 것도 안 보이네요. 도저히 가게가 있을 만한 곳이라 생각되지도 않네요. 그나저나 게시판에 마을 지도가 귀엽네요. 결국 쌈장은 하나로마트에서 구매했습니다. 숙소는 양평 포레스트 가든이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담한 독채 숙소이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밝은 색으로 꾸며진 실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거실 겸 주방이 있고요. 3칸 정도 되는 계단을 올라가면 침실과 TV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구 바로 왼쪽에 있는 이런 짜투리 공간도 바깥 경치를 구경하며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게 꾸며 놓았네요. 탁자에는 안내서 방명록과 함께 환영 선물이 놓여져 있었는데요. 간단한 과자와 차, 커피 캡슐, 그리고 바베큐에 구울 마시멜로우가 들어있습니다. 안내서에는 주변 지역 소개도 적혀 있네요. 이걸 알았으면 아까 가게 찾느라 고생을 덜 했을 텐데. 2명이서 2박을 할 거라 먹을거리는 풍족하게 준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비들 외에도 끊임없이 나오는 수납장에 다양한 집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집안에서 보이는 마을 풍경입니다. 여기는 관광지가 아니라 실제 농촌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차로 들어오기는 살짝 좁긴 했지만 한적하고 조용한 분위기네요. 오리도 있고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세면대와 화장실과 샤워 부스까지 구석구석 찍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집 밖으로 나오면 바베큐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숯과 장작이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기는 완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어서 체크인부터 체크아웃까지 모두 문자로만 진행되었습니다. 작은 연못도 하나 있네요. 집 옆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 보통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잠시 저녁이 되길 기다리면서 휴식 및 멍때리기를 하다가 바베큐 준비를 시작합니다. 머리털 나고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긴 한데 숙소 블로그에서 가이드 받은 대로 일단 착화탄에 불을 붙이고 주변에 나무를 집어넣어 봅니다. 잘 모르겠으니 일단 무작정 쌓아보는데 왠지 불이 꺼진 느낌이 들죠? 그래서 토치로 2차 점화 시도. 다시 어느 정도 불이 붙은 것 같으니 이번엔 새 마른 장작을 넣어봅니다. 나머지 숯불용 장작들을 다 쌓아 올리면 아마도 완료. 이러고 나서 숯이 되기를 한 3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네요. 잠시 지켜보면서 나름 불멍을 해봅니다. 기다리는 동안 준비한 오늘의 재료들입니다. 주변 전경도 다시 한번 영상을 남겨봅니다. 한적하고 조용하네요. 이제 숯을 그릴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활활 탈 때 굽는 거 아니라는 것도 같았는데 꺼지길 기다리려니 성격이 급해서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아진 듯? 이쪽에는 이제 불멍용 장작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타닥거리는 소리를 온라인으로나마 상상하시죠.
이제 고기를 굽습니다. 뒤집어 가면서 계속 굽습니다. 그리고 쌈야채와 함께 먹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보이는 주변 전경입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한 마리 찾아왔네요. 아마도 우리 같은 손님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 치고는 경계심이 많아 보입니다. 아직 빨갛게 남아있는 숯불에 방건조 오징어를 마저 구워봅니다. 불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좀 더 바싹 구워봅니다. 이제 다 먹은 그릇을 설거지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다음날 한껏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늦지막히 일어나서 향한 곳은 온갖 장독대가 늘어서 있는 건강밥상이라는 식당입니다. 여기는 특이하게도 겨울에만 월요일에 휴무를 하는군요. 우리는 보리밥 정식을 시켰고요. 이렇게 보리 비빔밥에 보쌈에 콩전에 된장과 콩탕까지 항상 차려져 나옵니다. 식사 후에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뭐라도 구경하고 가자며 식사를 마치고 우리가 향한 곳은 전차가 우리를 맞이해주는 지평의병 지평리 전투 기념관입니다. 말 그대로 지평리 전투와 지평의병을 기념하는 곳이네요. 지평하면 지평 막걸리 밖에는 아는 게 없었는데 나름 역사적인 장소였나 봅니다. 관람은 무료이고요. 일요일에는 쉰다고 하네요. 입구에서 두 사건에 대해서 터치스크린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연계된 사건은 아니고 서로 다른 시대에 일어난 독립된 사건이었네요. 이거는 일제의 침략에 대항해서 싸운 의병에 대한 소개이고요. 이거는 6.25 전쟁에서의 지평리 전투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투의 참상에 대한 소개도 좋지만 이 지역의 전략적인 중요성이라든지 지평리 전투의 의의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도 같습니다. 여기는 조금 특이하게도 전투체험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당시 군복을 가상으로 입어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코너도 있고 태블릿에 이렇게 기념 문자를 적으면 바로 프린트해서 쌓이는 공간도 있습니다. 영상기념관에서는 3D 영상으로 지평리 전투를 소개하고 있네요. 사실 좀 영상 퀄리티가 좋지는 않고 3D 효과도 너무 과해서 보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기념관 뒤쪽으로는 충원비가 있고요. 의미의병 기념비도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숙소로 복귀했습니다. 돌아오니 이틀차 장작이 리필되어 있네요. 어제와 같이 다시 불을 붙이고 기다리는데 이번에도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얘는 어제랑은 다른 녀석인 것 같네요. 맛집이라고 소문났나? 얘는 어제 고양이보다는 경계를 좀 덜 하는지 꽤 가까이 오는데요. 그러고 보니 어제 왔던 고양이도 슬금슬금 나타납니다. 이날 밤 바베큐는 물론 그 전날이랑 큰 차이가 없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계속 고양이 사진만 찍다 끝나서인지 남은 영상이 이것밖에 없네요. 어제처럼 고기도 먹고 오징어도 구워 먹고 빵도 먹고 과자도 먹고 하면서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마지막 집으로 돌아오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것들을 나름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숙소를 뒤로 한 채 양평을 떠나왔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조용히 잘 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여행의 마지막 식사는 한정식집입니다. 여러가지 반찬들이 나오고 저희는 보리굴비를 시켰습니다. 사실 보리굴비는 이번에 처음 먹어봤는데
이렇게 차가운 찬물에 밥을 말아서 불 위에 얹어서 먹는 게 조금 신기하네요. 마무리는 이슬차입니다. 이렇게 2박 3일간의 짧은 휴양 여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감상해주셔서 감사합니다.